한화 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한화 이글스 이야기 이글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리어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스토브리그지만 우리 이글스 팬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아니 어쩌면 조금 복잡 미묘하게 만드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2024 시즌 대전의 아이돌이자 동시에 애증의 대상이었던 요나단 페라자의 재영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반응은 반반이었을 겁니다. 와, 그 파이팅 넘치는 세리머니를 다시 볼 수 있다니 하며 반기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반대로 에이, 작년 5월 이후에 무너지는 거 맞잖아, 수비도 불안한데 또 데려온다고? 하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분명 계셨을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수한 2025 시즌 페라자 선수의 미국 마이너리그인 트리플 A의 세부 데이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제 생각은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글수다에서는 페라자가 지난 1년 동안 미국에서 도대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타격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수비 지표까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6년에 돌아올 페라자는 우리가 알던 미완의 대기가 아닙니다. 그는 완성형 괴물이 되어 돌아옵니다. 먼저 냉정하게 2024년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성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으니까요. 2024년 3월과 4월, 페라자는 그야말로 신이었습니다. 리그 홈런 1위를 질주하며 이글스 역사상 최고의 용병이 왔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5월, 상대 팀들의 집요한 분석이 시작되자 균열이 생겼습니다. 첫째, 유인구 대처 능력의 부재였습니다. 떨어지는 변화구에 배트가 헛돌기 시작했고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는 공에 쉽게 흥분했습니다. 타율은 2할 7푼5리까지 떨어졌고 OPS는 8할 5푼으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준수한 성적이지만 우승을 노리는 팀의 외국인 타자감으로는 2% 부족했습니다. 둘째,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수비 불안입니다. 이게 사실 재계약 불발의 가장 큰 이유였죠. 페라자 선수는 코너 외야수인 좌익수나 우익수로 출전하면서 9개의 실책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실책 개수보다 더 뼈아팠던 건 중요한 승부처에서 타구 판단을 잘못하거나 펜스 플레이 미숙으로 2루타를 3루타로 만들어주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수비 실수에 화를 참지 못하고 그 감정이 타석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고, 결국 후반기에는 지명타자로 주로 출장하면서 반쪽짜리 선수라는 오명을 쓰고 한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떠난 페라자는 2025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산하 트리플 A 팀인 엘파소 치와와스와 계약합니다. 트리플 A는 메이저리그 바로 직전 단계로 투수들의 수준이 KBO보다 높으면 높았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페라자는 기적 같은 1년을 보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데이터에 주목해 주십시오. 2025 시즌 페라자는 총 138경기를 뛰었습니다. 거의 전 경기를 소화한 셈인데 여기서 타율 3할 7리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KBO에서 2할 7푼대였던 타율이 더 수준 높은 리그에서 3할대로 껑충 뛴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타점입니다. 무려 113타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이 기록은 퍼시픽 코스트 리그 전체 타점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홈런은 19개로 2024년 KBO 리그에서 기록한 24개보다 조금 줄었지만 대신 2루타를 49개나 때려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페라자는 무작정 담장을 넘기려고 큰 스윙을 하는 타자가 아닙니다. 정확한 컨택으로 외야 사이를 가르는 2루타를 만들어내고 득점권 찬스에서는 어떻게든 주자를 불러들이는 팀 배팅에 눈을 떴다는 증거입니다. 2024년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영리한 타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수비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타격 잘하는 건 알겠는데 수비하다가 또 멘탈 나가면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KBO에서 122경기를 뛰며 실책 9개를 범했던 페라자입니다. 하지만 2025년 트리플 A에서는 138경기를, 그것도 대부분을 좌익수와 우익수 수비를 소화하면서 실책을 단 5개로 줄였습니다. 경기 수는 늘어났는데 실책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수비율은 9할 8푼 이상을 기록하며 리그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현지 리포트에 따르면 타구 판단 능력이 개선되었고 무엇보다 수비 실수가 나와도 다음 플레이에 집중하는 멘탈적인 성숙함이 돋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페라자는 수비 때문에 지명타자로 숨어야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당당히 외야 한 자리를 책임질 수 있는 공수겸장 외야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 시즌 한화 이글스의 라인업을 그려보겠습니다. 정말 가슴 웅장해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첫째, 지옥의 클린업 트리오 완성입니다. 2026년 한화 타선은 기존의 문현빈, 노시환, 최은성, 그리고 새로 영입한 강백호가 합류했습니다. 여기에 업그레이드된 페라자가 가세합니다.
미국에서 113타점을 올린 그 클러치 능력으로 3번이나 4번 타순에 배치된다면 문현빈, 노시환, 강백호가 볼넷으로 걸어 나가면 페라자가 해결하고 페라자가 2루타를 치고 나가면 노시환, 강백호, 최은성이 불러들이는 쉴 틈 없는 공포의 타선이 완성 가능합니다. 저는 2026 시즌 페라자가 타율 3할 이상, 30홈런, 100타점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둘째, 라인업의 유동성 확보입니다. 페라자가 수비가 된다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페라자가 좌익수나 우익수를 확실하게 맡아준다면 문현빈, 이진영, 이원석, 최인호, 임종찬 등 국내 외야수들과의 경쟁 시너지는 물론이고 지명타자 자리를 강백호와 최은성의 체력 안배용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은성 같은 베테랑의 체력을 관리해주면서 시즌 전체를 운영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셋째, 적응이 필요 없는 용병입니다. 새로 오는 외국인 타자는 아무리 메이저리그 경력이 화려해도 KBO의 스트라이크 존과 응원 문화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습니다. 하지만 페라자는 이미 다 겪어봤습니다. 비록 대전구장의 비대칭 펜스를 어떻게 넘겨야 하는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하나 팬들의 응원이 얼마나 뜨거운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자마자 100% 전력으로 뛸 수 있다는 것,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4년에 뜨거웠지만 미숙했던 한 소년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6년 우리는 산전수전 다 겪으며 단단해진 한 남자를 다시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한 번 실패한 용병을 왜 다시 쓰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타율 3할 7리, 113타점, 그리고 실체 고개, 이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잠시 웅크렸다가 더 높이 뛰어오를 준비를 마친 것이라고요. 문동주와 김서현이 160km 직구로 상대를 찍어 누르고 돌아온 페라자가 결정적인 순간 홈런을 쏘아 올리며 포효하는 2026년의 대전한 화생명 볼파크, 상상만 해도 온몸에 전율이 흐르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의 역할은 하나입니다. 더 강해져서 돌아온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목청껏 외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확 달라진 페라자 선수의 복귀가 기대되신다면, 그리고 2026년 이글스의 비상을 함께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뛰는 이글스 소식,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 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하나 이글스 이야기, 이글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리어였습니다.